한일 갈등을 지켜보는 미국이 한미일 간 굳건한 3자 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동의를 한다며 당당한 입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일본은 크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다 또 한 번 일본의 실수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본 미국이 일본의 답답한 태도를 은근히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관계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일본이 받게 될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를 일본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은 벌어졌지만 현재 올림픽을 이용한 다자 외교도 망해버리는 등 일본은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놓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이 불발하는 등 한일 간의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줄곧 취해온 관점엔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굳건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통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3국 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일본이 찔릴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죠. 이번 방일 무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시선에서도 일본의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대화를 시도하려 했는데 매번 이를 거부하고 모욕적인 외교 발언까지 했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분석이죠.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 소식은 외신들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대통령, 일본 외교관의 성적인 비꼬기에 대한 항의 속에 도쿄 방문을 취소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으며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는 자유질 발언 후 올림픽을 건너뛰는 한국 프리즈라는 제목으로 해당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AP통신과 영국 로이터와 더 타임스, 데일리 메일과 카타르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모두 소마 주한 일본 대사관의 막말 파문이 이번 방일 무산의 결정타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이번 총괄공사의 망언이 국제사회의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 탓이라는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모두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이처럼 국제사회 대부분이 이번 일을 일본의 잘못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과 일본 여론만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한국을 탓하기 바쁜 듯합니다. 한일 갈등에 있어 한국과 일본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 나름 중립을 지켰던 미국인데요. 이번 사건 이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단 하나의 양보를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한국에게 떠넘기며 협력을 거부하는 일본의 유치한 모습을 돌려갔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지켜보다 참다 못한 미국은 은근히 일본을 돌려가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일본의 무례하고 섣부른 행동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너무도 무례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어쩌면 덕분에 일본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제공해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측이 이번에 방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일본을 답답하게 여기는 이유는 비단 이번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란 카드를 내밀었을 때 미국의 태도는 좀 애매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일본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의 계획대로 일본이 소재와 부품 공급권을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흔들고 미국이나 대만 기업을 일부 끌어들여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재건한 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면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과는 일본의 완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코로나 대처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처진 후진적 대응을 보였고 미국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게 되었죠.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이 돈독해야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모든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한국을 새로운 허브로 놓고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한국을 팍팍 밀어주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과 원전 등 모두 중국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에서도 공급을 받는 것들이었지만 중국과 경쟁을 하고 주도권 다툼을 할 때는 중국이 아니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들인데요. 중국 제조 2025를 내걸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패권을 뺏어오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중국에 맞서려면 미국은 이들 기술에 대한 공급망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이 그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었죠.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본과 너무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버려도 마땅한 카드가 된 꼴이지만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세계 전략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한일 갈등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인 건데요.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 한미일 공동 대응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경법을 시행하는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와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하고 있으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자꾸만 한국 정부를 자극하니 미국의 분통이 터질 노릇일 겁니다. 자연스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압박해온 미국은 일본이 쿼드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한국의 주장에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10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 전에 미국이 구상하는 안보 전략에 일본이 초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본의 행동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습니다. 또한 이번 방일 무산 소식으로 일본의 잘못이 두드러지고 있으니 앞으로 미국은 일본의 행보에 더 주목을 할 것이 뻔합니다. 술을 잘못 떠도 너무 잘못 떴다고 느껴지니 일본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죠. 스가 총리는 총괄 공사 문제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색이라도 내는 일본의 모습은 미국에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최근 열린 올림픽 가운데 정상급 인사의 방문이 가장 적은 대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오만함의 결말이 꽤나 처참한데요. 일본 정부가 당초 이번 개회식에서 최소 80명, 최대는 120명의 해외 정상급 인사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고, 기사마다 엄청난 개수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는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과는 단교를 해야 한다. 지금은 큰 소리를 치지만 일본과 국교 단절하면 한국은 망하게 될 것, 반일 감정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추하다. 이번에 일본과 대화를 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모두 한국 자신의 탓이다. 일본에게 그것을 떠넘기지 마라. 와 같은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탓이고, 그로 인해 큰 타격이 생길 것이 뻔하니 알아서 책임을 지라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과거사와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일괄 타결을 기대했던 양국 정부와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일 수 있지만, 일본 반응과 달리 경제 등의 측면에서 한일 정상회담 무산으로 인해 한국에게 발생하는 타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 무산으로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가 사라진 점은 아쉽지만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 어떤 부분 하나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라도 챙겨야 할 텐데 그마저도 하지 못해 끔찍하게 믿던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추락만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과 날로 비상하는 한국의 모습의 명암은 더욱 진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